안녕하십니까. 돈산동 Q&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. 유튜브 이제 700회 기념 영상을 찍는데요. 어쨌든 매달 100개 정도를 찍어야 10,000개 정도 10년에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. 근데 599회 하고 600회를 바로 찍으니까 힘들더라고요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찍어놨다가 700회 때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간단한 생각인데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해서 처음으로 이거 여유있게 찍는 겁니다. 700회는 한 5회 정도 찍은 다음에 올리면 되는데요. 근데 제목이 이제 동아샘과 그러니까 교육으로 만났던 사람들, 그래서 가르치는 방향 가르치는 해야 될 텐데 가르치는 그죠? 방향을 가르쳐야죠. 손가락만. 저는 가르치지는 못하고 가르치기는 하는 것 같아요. 가르치는. 이거 맞지? 아야, 좋은 애드립입니다. 근데 어쨌든 동아샘은 가르치기는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흐름에 따라서 제가 이제 어떡하지 살아온 거 하고,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욕심이 없습니다. 무욕입니다. 동아샘이. 그래서 너무 욕심이 큰 거죠. 교육대백과서점 쓴다는 거는. 무욕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화내는 법도 중학교부터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.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. 화를 어떻게 내는지 몰라서 화를 내는 상황이 되면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정하죠. 그래서 화를 안 나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.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물처럼 편안해서 사람들의 감정에 비칩니다. 이런 성격이나 흐름이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이 영자가 기령자인데 확실히 물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요게 물 숫자 물이. 근데 어쨌든 그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한번 그러니까 국문과 충대 국문과를 다니다가 군대 가고 5년에 재수를 했습니다. 5년에 실외수 5년간. 그 다음에 다시 수능으로 바뀌어갖고 법대 졸업을 하고 또 고시 공부도 2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하는 아내랑 아기가 큰애가 4살 정도 되니까 돈벌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려와서 3일 만에 직장을 잡을 게 학원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때 동료 교사들한테 많이 배웠죠. 여러 가지. 특히 여기에서 그 학교 그 앞에 있는 가양중학교에 짱인 학생이 있었는데 그 짱한테 학생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. 목욕탕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엄청난 많은 인원들을 밀어줬는데 그 다음부터 어쨌든 그 학생의 그 지역의 짱인 학생이 누굴까 하고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했던 것 같고 인연이 되는 학원들 많이 갔죠.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주시고 싶은 만큼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너무 교육자라 도와주고 싶어서 갔는데 결론적으로 성공은 못했는데 좀 아쉽습니다. 굉장히 교육자신데 그러니까 교육자라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그 사업가의 기질이 학원에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사업가는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학원 차리는 걸 시도를 많이 했어도 섣불로 못하고 지금은 학원 차릴 생각이 없고 최종으로 공부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영전동 살 때 터미널 근처에 공부방에서 뭔가 시스템을 갖춰서 해보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문화정보관에서 도서관 강의 할 수 있으니까 해서 용기 내서 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고 강의도 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을 기반으로 그래서 이 주부독서에 있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동화로 본 세상이나 동화센터라는 카페도 만들어가지고 운영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논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밀양도 기억나요. 밀양 아라리 원주 계신 분들 솜사탕이나 상주 교육청에서 청주 팀 수업 녹소송 수업 광주 김포에서도 수리논술 무슨 수업 부산 제주도도 불러주셔가지고 가서 수업을 하고 왔는데
어쨌든 이런 독서 지도사들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강제 공부, 자동 공부를 하게 돼서 그나마 그 논술에 대해서는 좀 논을 두고 이 논술이 글읽기나 생각하기의 틀을 방향성을 잡아서 아이들 전체 공부법의 틀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때 만나 뵀던 분들, 특히 이제 서울에서 저 불러주셨던 그 고수 누님들, 우리나라에는 수업 다 들어봤다. 근데 네가 뭔가 수업을 하고 싶은데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교과서에는 안 나오고 거기다가 사례와 관련되고 현장에서 당장 써 있을 것만 모아서 수업해라 이렇게 조건을 걸어가지고 수업을 해달라고 해서 저 뭐 50시간 공부하고 5시간 수업하고 아니죠 50시간 더 공부했나 이렇게 해주신 그 누님들 덕에 그래도 논술에는 조금 눈을 뜬 것 같습니다. 또 특이하게 이제 김밥집 사장님이신데 자녀들 공부 배우는 거 보고 이따가 나도 수업해달라고 해서 김밥 수업해드린 분하고 그 다음에 자녀 수업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본인도 대학 가시고 싶다고 해서 논술 수업 하셨던 그 오리와 관련되신 분하고 이렇게 보면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주부 독서에 대전에 있는 주부 독서들 모임에서 그 무료 강의 오셨던 분들 때문에 성인들 수업을 편안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본격적으로 첫 번째는 그 삼성 아파트에서 유도가 밑에서 유도관 관장님 굉장하신 분인데 제가 그 손가락에 꼽는 그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 유도관 다닐 때의 아이들이 저의 이제 첫 번째 그 제대로 된 그 교육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특이한 애들도 많았고 어쨌든 재미있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아이들인데 좀 아쉽긴 해요. 더 공부를 잘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들이 대학교 가고 성인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자기 패스도 안 했을 거라고 그냥 열심히 했다고 그때 배운 걸로 지금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. 너는 어디부터 생각나냐? 용전동 생각나냐? 용전동 많이는 생각 안 나고 거기 살았던 것만 알고 공부방 했던 건 기억 안 나고 성인 수업 좀 다닌 거랑 삼성 아파트가 제일 재밌었죠. 여기서부터 생각나지? 네, 저 초등학생 때.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땡땡땡 특학원에 둔산동에 있는 학원에서 둔산동 학원가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고 그때서부터 이제 그 전문과에 애를 좀 더 눈을 뜬 것 같아요. 개인 전문과에. 그래서 과에 많이 돌아다녔죠. 젊었을 때. 그리고 이제 정착돼가지고 이게 전과목을 하려면 논술학원밖에 없어요. 개인이 학원이 안 되면 교습소에서. 그래서 수리 논술, 역사 논술, 과학 논술, 영어 논술, 국어 논술, 입시 논술, 입시 논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부방이 일기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원가랑 논술 교습소 학원가가 이기면 논술 교습소 한 게 3기고 이제 국가우성에서 마무리로 4기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 시작하는데 최대한 만개를 하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더 필요한 것들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한 2-3천 개 정도는 갖춰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생으로 날로 한 3천 개 정도를 만들면 그 다음에 한 1,000개씩은 다른 특성으로 조합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1,500개 모델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그 흐름은 이런데요. 아쉬워하는 거. 제 탓이긴 하죠. 더 발전됐으면. 목표가 퍼펙트한 선생이니까. 이제 기다림이 길었던 학생이 있어요. 여러 가지, 이 애가 포텐셜이, 그러니까 재능이 터질 듯 말 듯 터질 듯. 그래서 3년 한 애도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3년 되네. 그래서 꼭 성공시켜야 됐었던 아이인데, 3년 내내 기다리고 터질 듯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그래서 강력한 부모의 카리스마, 큰 나무 밑에 나무가 못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됐던 애들도 있고, 또 어떤 애는 이제 연무대에서 왔던 애인데 정말 아까워요. 기초가 좀만 더 있었더라면
그 집안에 있을 때 좀 안정이 돼서 저한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잘했는데 연무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세트하고 왔는데 좀 아까워요. 또 어떤 애는 이렇게 중부형이에요. 이렇게 잘 정리하고 공부도 배우고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요. 그래서 막 쭉 올라가서 전교 뭐 15등, 뭐 반에서 그 15등 하다가 한 7등, 6등, 3등 하면 저 전문가의 선생님한테 수학 배우고 싶어서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준비가 돼갖고 이렇게 터질 듯한데 그거를 기다릴 수 없게 부모님이 못 기다리고 힘들어하는 거죠. 제가 신뢰감은 못 준 것도 있지만 조금만 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데 간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죠. 뭐 똑같이 1년을 얘도 기억이 나네요. 1년 정도를 해서 3등급에서 1등급 턱걸이가 딱 됐는데 고3 1년 동안 울으면서 왜 지금 나타났냐고 저한테 자기도 알죠. 자기가 이렇게 찾아온 거. 근데 그렇게 했더니 조금은 늦은 열심히 했는데 그런 애들 많습니다. 마지막에 국어 점수 조금 올려주고 했는데 이게 1년만 더 올려주고 이렇게 또 뭐 어쨌거나 그 신뢰를 줘야 되는데 애가 이거 할까 망설이는 애들도 있죠. 이렇게 주면 알아는 들어 이해를 하는데 자기 방식 그 정도로 해야 되나?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초가 부족해갖고 뭐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기초가 부족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부모는 이만큼은 해야 된다는 생각해요.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인생에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는데 계속 힘들 뿐인데 지금도 가르치는 애들 중에 또 있는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잘 가르쳤는데 뭐 그딴 거를 해야 뒤통수를 누군가 한 대 빵 쳐버리면 얘가 붕괴돼 버리죠. 그래서 혼자서는 힘든 같이 해야 될 그런 애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을 잡아야 욕심을 좀 내야 되는 애가 있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너무 이 정도는 됐지 하고 만족하는 애들이 많아서 욕심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지지분하게 드러나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게 서로 저하고 부모님하고 달라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. 특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. 오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선택을 하시게 하는 편인데 막 설명을 하니까 그쵸 뭐 원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원하는 거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설명 다 들었다고 알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 교육을 얘기를 하면 맞춰줘 볼 수도 있는데 맞춰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상담을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랬죠.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다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렇게 쓴 건데 뭐 2-3명 공통되는 애들 이름을 밝히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적의 조건은 대박 진짜 50일 만에 45일 만에 240점 뭐 고3 때 와갖고 올리는 애도 있고 뭐 어느 정도냐면 전문대도 못 갔는데 부산대 합격할 만큼 45일 만에 만들고 가고 논술로 뭐 반에서 7등인데 뭐 한양대 가거나 그 다음에 뭐 3등급 3.5등급 뭐 해갖고 서강대 가거나 뭐 이렇게 논술로는 가끔 대박이 나타나요. 거의 2년에 한 번꼴 2.5년에 한 번꼴 한 달 정도 시험 기간에 들어가고 막 70점짜리가 98점 맞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고 그만둔 애도 있어요. 뒤로는 한 6개월만 관리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또 떨어져야 돼요.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올인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? 어쨌든 누적 기록부를 쓴 걸 보면 아이가 진심이 드러나는데 진심이 기적의 조건인데 어쨌든 저는 제일 대박의 아들 제가 상상 못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서 저도 거의 재수할 때 5년 동안 서울대 법도면 5번 떨어졌거든요. 4번 떨어졌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수준은 아닌데 아들 수준은 차이가 나서 신기합니다. 근데 이 정도의 대박 조건 뭐 10년이나 20년
학원 생활하고 20년차, 15년차에서 20년차 하면 당연히 누구나 다 가지는 그 기적이고 대박의 조건이기 때문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. 선생의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을 만나는 운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뭐 제가 한 거 전부 다 뭐 해봐야 보통 수준인 것 같아요. 보통 수준. 왜 그러냐면 뭐 그 점수를 위해서, 목의 대박을 위해서 뭐 올인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그걸 하거나 그러니까 뭐 별 그냥 아이들 잘 돼서 그냥 좋은 것 뿐이지 보통의 수준으로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. 이것보다는 차라리 어쨌든 그 찾아주는 제자들, 뭐 수제자, 시키는 거 다 평생 시키는 거 다 한 애가 또 2명인데 이 45일 동안 요거 하는 놈하고 수제자는 아니죠. 미국으로 공부하다가 성적이 올라가서 외고도 가고 미국으로 가서 대학 졸업하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대학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수제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키는 거 3단계까지 했죠. 보통 다 1단계로 끝나는데 얘도 1단계.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유학 가가지고 누적 기록부 그 삐뚤삐뚤한 거 보내라고 해갖고 했던 애 옛날에 캠프에서 딱 한 달 가르쳤는데 미국에서 간간히 매일 보내주고 뭐 만나자고 해갖고 만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뭐 대단한 애입니다. 어쨌든 그렇게 그 배움이 명확하게 긴 기간을 가르친다고 뭔가 배움이 크지는 않다는 걸 가르쳐줬죠.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더 대단한 예죠. 3번 잘리고 1번, 2번, 3번 잘리고 3번 다시 입학했으니까 4번 입학한 거네요. 그러네요. 3번을 잘렸더래. 근데도 했고 결국 뭐 열심히 나중에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뭐 같이 유도를 해서 제가 이제 흰띠, 노란띠 뭐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같이 땄던 애들은 뭐 지금도 굉장히 편안하고 모이면 언제든지 술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얘기하기도 편하고 걔네들 노는 거 구경만 해도 재밌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찾아주는 제자들 보면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집안 가족 문제입니다. 한 집안에서 이렇게 번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이 집안의 성향이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개인차보다는 집안차가 더 큰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. 자, 어쨌든 너는 제일 생각나는 제자 누구냐? 글쎄요, 근데 제 제자는 아니니까. 그 옆에서 봤을 때. 그냥 공부방 형들. 그때? 굳이. 삼성 아파트? 네. 유도 같이 했던 애들? 네, 유도 같이 하는데. 저도 같이 했으니까요. 그치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방학 캠프를 15년 동안 아침에 10시, 저녁에 10시, 12시간 캠프 하니까 용인에서 찾아오고 뭐 연무대, 서산에서, 서울에서 부산 사람도 오고 부여 사람도 오고 그럼 각지에 찾아와서 좀 신기하긴 해요. 그래서 뭐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,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2달 동안, 1달 동안 수 원투를 다 뛰고 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자기 평생 공부한 거 지금 1달 동안 다 했다고 하는 초등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캠프 동안 와가지고 어떻게 공부가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공부 좀 하고 편안하게 되는데 자기 내신으로 홀랑 대학을 붙지를 않나 아니면 뭐 친구의 친구가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캠프를 통해서 특이점을 맞이하고 공부에 대한 경험을 하고 하는 아이들 하루 종일 밥 먹고 밥을 2끼를 먹으니까 60끼 정도를 먹으니까 기억이 납니다. 이때 했던 아들.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변화시킨 거는 이제 학부모들이고 그 다음에 동료 교사 중에서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형들, 존경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, 프로인 선생님하고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들하고의 대화, 또 학부모 상담을 해서 대면이든 전화든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수요자잖아요,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저는 이제 공급자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도 일단 이거를 하는,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또 더 느끼는, 그러니까 제가 그냥 빠릿빠릿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
그런 상황을 통해서 느낀 거고,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아들 통장이 어렸을 때부터 10,000원 받으면 넣고, 국화구나, 국화. 아들 통장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중고차도 한번 샀고, 그래서 갚고, 또 돈을 아들 통장에서 빌려가지고 교습소 보증금도 내고 또 그걸 갚고, 또 빌려가지고 여기 국화 구성아파트 이 시설 찍을 전자장비 2,000만 원 정도 되는데, 그만큼 여러 번. 네, 통장으로 많이, 아들 통장 그대로 다 돌려주고 계속 조금씩 더 주면서 돌려줬습니다. 근데 이 통장을 도움을 받았지만 어쨌든 아내가 공부방 시설도 만들어주고 공부방도 차려주고, 그 다음에 공부방 말고 그 자기주도 학습 학원형처럼도 차려주고, 또 교습소도 차려주고, 그 다음에 또 여기 국가구성아파트도 차려주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도 이렇게 국가구성 아파트 계약하거나 뭐 이런 능력 없습니다. 전부 다 이거 계약하면 아내 이름으로 하고 아내가 계약해줘서 그냥 확 질러서 차려주면 열심히 수업만 했죠. 그러니까 아내가 안 해줬으면 그냥 그 남의 학원에서 그냥 선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. 엄상이. 그 다음에 어쨌든 그 교육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제일, 지금 이제 옆에 아들이 있는데요, 큰애한테 내가 내 교육에 대해서 그래도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, 유산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뭐냐면 방학캠프 6번을 그 둘째 아이 니누한테 해주라고, 그러면 된다고. 제가 그랬어요? 물려줄 건 없으면 이거는 해주셔야 되잖아요. 내가 이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캠프. 그쵸, 해줘야죠. 그렇지.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인규가 방학 캠프를 할 때 저는 명확하게 이제 인규 성적표 오면 보고 관심 있는 척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, 아내가 그러네요. 중학교 때 200등도 했다고 전교에서. 근데 저는 그 기억이 안 나거든요. 저도 안 나요. 네. 그러니까 인규가 이 방학 동안에 방학 캠프를 6번 동안 했거든요. 근데 6번을 하면서 불가사의해요. 이 캠프를 6번 했는데 200등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도, 이 머리에. 근데 그 방학 캠프를 6번 한 거가 고등학교 생활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, 그러니까 지금 인규가 이렇게 불가사의한 그 학력 수준을 보이는 것도 이게 어쨌든 이 바탕이 돼가지고 확실히 됐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하는데, 이 방학 캠프도 그렇고 제 공부방도 그렇고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는 기왕이면 애들한테 최고로, 그러니까 행복하게, 그러니까 즐겁게, 행복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좀 힘들게 공부 한두 시간 하면 또 즐거운 거가 뭔가 생길 수 있도록, 아니면 즐거운 테이프가 생길 수 있도록, 아니면 그 힘든 거를 힘을 덜 들 방향으로 좀 잘라서 그 빠져들게 하는,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걸 끊임없이 연구하고,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에 그 아이들한테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를 위해서 찍고 2,000개 찍고 1,000개 찍고 해서 10,000개 찍는 동안에 계속 발전돼서 나중에 9,900개 넘으면 진짜 유료로 팔리는 9,000개부터 하려나? 유료로 팔리는 동영상 못지않게 퀄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그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기본적으로 공부방 차린 지 서너 달도 안 됐으니까 안정이 문제니까 안정을 시키고, 대전 둔산동 국가우성아파트 503동 그분의 번호인데요. 주소번호. 어쨌든 그러면 좀 어쨌든 101호입니다. 101호. 503동 101호고 전화번호 39, 38, 37, 36 마이너스 1씩 등차 수율인데 공차가 39에서 40살에 이거 전화번호 바꾼 겁니다. 40살에 39, 38, 37, 36 1층 내려가면 되고요. 이 스카이는 하늘이고 이는 인터넷이고 스토리입니다. 근데 이게 제가 본명이 송경영입니다. 그래서 성경영 이야기입니다. 성경영 이야기. 그래서 네이버.com 보내시면
되는데요. 그러네요. 제일 미안해. 이게 다 해서, 생각나는 사람들 다 찍는다면, 어쨌든 제일 미안한 학생 하나 떠오릅니다. 3년 동안에 뒷받침을 했는데, 더 좋은 환경에서, 그렇죠. 애가 힘들어하면, 한 달 데리고 살면서라도 바꿔줄 걸. 그래서 지금 이 공부방을 그렇게 차렸습니다. 포인트를 잡아서 애가 정말 타이밍이나 어떤 흐름의 타이밍이 되면 데리고 살 겁니다. 바꿔줄 겁니다. 한 달. 한 달, 두 달. 가능할 수 있으면. 어쨌든, 많은 사람들이 저 혼자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많은 사람들이 깨고, 주고, 들어오고 해서 사람들하고. 여기는 벌어먹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먹고 살고,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, 어쨌든 정체성을 좀 지키면서 지금이나 그 전에 10년 전에 공부방 할 때나 이 본 마음은 똑같이 초지일관 해왔으니까 초심 지켰고, 그 다음에 중심 잡고 그래도 15년 살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종심에 도전하는 거거든요. 마음으로 종심 도전을 해서 끝까지 정리를 해서 유튜브로 정리를 할 거. 초심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고, 중심 때는 교습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강의 다니면서 한번 해봤고, 종심은 유튜브로 이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부할 때, 돌아다니면서 강의할 때, 그때는 이제 유튜브로 마무리 칠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제가 이렇게 700회 700회면 7,000회도 건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700회 기념 논문 그 녹화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7,000회 때는 오프라인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. 나중에 제가 기억나면 오프라인에서 찍으면서 이 가르칠 때 만났던 사람들 초대하든지 연락하시라고 해서 연락해서 올 수 있는 사람 오라고 해서 대담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네요. 고맙습니다. 대전 둔산동 Q&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.